설 연휴 이후 전남 동부 지역에만 2,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돼 학교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전남을 찾아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보다 우세한 지역 조직을 활용해 민심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에 머물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됐습니다. 이번에 150여 명이 거처를 옮기게 됐는데 본격적인 자립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전남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감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전남도의 일일 확진자는 이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지난 6일간 여수 840명, 순천 778명, 광양 383명, 고흥에서 85명이 확진됐습니다. 총 2,086명으로 유례 없는 수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대기줄 모두 길게 늘어섰습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전남도 확진자 1,133명의 44%는 백신 3차 접종자로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동선으로 해서 많이 지금 PCR 검사를 받으러 오시네. 월요일 되니까 회사 제출용으로 해서 지역에 자가 진단 검사를 하러 오시고. 유례 없는 확산세 속에 새학기를 앞둔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21%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낮은 19세 미만의 유아 청소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자 수에 따른 학교별 탄력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기본은 대면 수업이란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주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 또는 10시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6명 이하로 한정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의 3배에서 4배에 이른다며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대표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2022 전남 대표축제 10선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우수지역 축제를 육성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전남 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까지 3년째 개최가 취소된 광양매화축제의 경우 심사에서부터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전국 축제들이 언택트와 온오프를 병행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광양매화축제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능력을, 국민의힘은 민생 공약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조만간 지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직후 곧바로 전남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대표는 서부권에서는 흑산공항 건설을, 동부권에서는 광주 나로도간 직통도로와 장흥고흥 간 연륙교 건설 등을 약속하며 소외된 도서지역 민심을 끌어안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캠프는 1박 2일 동안 이루어진 지도부 방문 이후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당대표가 직접 섬 곳곳을 찾아가는 파격적인 행보에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불만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호남 득표율 20%를 목표로 잡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이탈 문제나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민주당은 보수 정당의 유례 없는 호남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지역의 정체성, 조직력 등을 고려할 때 표심에 큰 이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대 이하 젊은 층의 지지율, 특히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남에서의 득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은 민주당은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후보 간 역량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야당보다 우세한 지역 조직을 10분 활용해 밀착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차별화하고 민주당의 뿌리가 강조한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 다시 한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호남 총력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윤석열 후보가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남을 찾아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에 협력하고 동시에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주체가 될 경우 광양항 활성화의 차질을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이 같은 상생협력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박람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도와 여수 광양 지역 정치권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 광양항 물동량이 213만 TEU로 지난 10년 동안 10만 TEU 증가에 그치는 등 광양항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대선 지역 공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에서 생활을 해오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되면서 150여 명이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얻어 지역사회에 첫 발걸음을 떼며 본격적인 자립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이른 시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이삿짐 차량에 짐을 싣습니다. 이삿짐 차량에는 캐리어와 박스로 가득합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채용이 확정되면서 29가구 107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퇴소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여수에서 약 6개월간 한국 정착교육을 마치고 이른 아침부터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서 잘 교육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퇴소한 이들은 울산 동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또 울산 출입국과 외국인 사무소, 울산시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정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합동지원단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서포터스가 이미 발대식을 가져서 이분들 한 가구 한 가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389명 중 349명이 인천과 울산 등의 지역에 정착한 가운데 나머지 30명은 오는 9월을 끝으로 모두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첫 퇴소를 시작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의 교통문화지수가 순천과 광양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시의 교통문화지수는 85.3점, 광양시의 교통문화지수는 84.3점으로 시 단위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 49곳 가운데 각각 3위와 5위에 올라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수시의 교통문화지수는 77.3으로 D등급에 그쳤고 고흥군은 군 단위 지자체 79곳 가운데 46위로 C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각 지역의 운전 행태와 보행 행태, 교통안전에 대한 지표를 평가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8도, 순천 영하 2에서 9도, 광양 영하 2에서 10도, 고흥은 영하 3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8도, 목포는 영하 2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에는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필요한 여수시 분담금 72억 원의 확보를 위해 여수시 의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정무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경도 투자유치협약의 당사자인 여수시가 분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투자가 철회된다면 향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미래에셋이 비수기 슬럼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